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군요. 친박은 곧 붕괴될 것이다. 35개, 35명의 확신이 모였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쪼개졌습니다. 오늘 오전 분당을 선언한 비박계 움직임부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 말씀 뭐가? 이거 한 말씀. 뭐냐? 저는 나한테 성실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음 27일 날 그럼 분위기는 참 좋네요. 2016년 12월 21일이 아무래도 어쩌면 이 보수 정당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은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영선 선장. 그렇습니다. 예, 이 보수층에서 봤을 때 저 새누리당의 쪼개진 새누리당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국 현대 정당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특히 보수 정당사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일면 톱으로 정말 점쟁이처럼 딱 맞춰가지고 근데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동반 탈당으로까지 이어진 줄 알았는데 아예 탈당이 아니라 분당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언론 보면은 훨씬 더 속전속결로 의외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친노 패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국민의당보다는 오히려 2007년도에 그 친노 패권을 갖다 열린우리당의 그 실패한 정부를 갖다가 비판하고 나왔었던 김한길 의원의 20명 탈당, 예, 그 모습과 비슷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선 벌써부터 이 비박당의 선주가 김무성이고 선장이 유승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김무성, 유승민 오늘 오전에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참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섭고 배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둘 수 있고 저희들 자식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보수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탈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분당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분당 결행은 27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확인된 숫자는 35명입니다. 네, 35명이라고 예. 하는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뭐 20석을 확보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훨씬 많은 숫자가 탈당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무성 전 대표 오면은 30시간을 법칙에 아주 뭐 닉네임처럼 따라붙었는데 이번에 좀 큰 일을 낸 것 같습니다. 뒤집진 않겠죠 이번에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유승민 의원이 붙어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매직 넘버인 20석 사실상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 영향력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과거에도 보수당이 뭐 이탈 내지는 뭐 탈당 그런 사례들은 꽤 있었지만 쭉 보면은 뭐 김윤환, 이인재, 박근혜, 이회창, 김종필 이런 분들이 당을 만들어서 나갔지만 10석 안팎으로 사실상 그것은 보수 대분열이라기보다는 탈당 내지 이탈이었다 한다면 이번에는 보수가 분열돼서 073번 분당이 이루어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번에 35석입니다만은 과거에 민주 대통합신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1차
탈당이 있을 거고 27일 날 예. 이후에 가장 2차 탈당 여부는 1월 중순에 들어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거취에 따라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당장 뭐 새로운 신당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대가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핵심인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이 2차 탈당으로 대거 탈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5, 60석이 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보수 그 주도권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신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대권 경쟁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소멸되든가 아니면 TK 자민련으로 대폭 입지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 박사님 분석처럼 뭐 오늘 저 현장 화면을 쭉 보긴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분당 선언 치고는 표정들이 좀 밝고 분위기는 일단은 뭐 순조롭게 출발했다 비박계는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 교수님께 저걸 여쭤볼게요. 네. 그럼 남은 석이 지금 93석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네네. 35이 뭐 일단 넘는다고 가정을 하면 친박 입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 100석이 무너졌어요. 저거 좀 큰 얘기거리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보수 정당이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것 자체가 일단 큰 획을 긋는 사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례는 없었으니까 뭐 조금씩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뭐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나가거나 뭐 이런 식의 탈당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적 명분을 나름대로 등에 업고 떨어져 나가서 분당 차원까지 간 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됨으로써는 친박은 사실상 숫자로는 아직도 뭐 90석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탈당 여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반기문 총장 기구에 반기문 총장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친박은 완전히 왜소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저 분당을 결행하는 저 기자회견장에 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제가 볼 때 자신이 있다.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는 단출하게 시작하지만 물론 그것도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을 넘겨서 갔기 때문에 일단 첫 출발은 산뜻했고요. 예. 그 다음도 진행되는 정치적 지형을 예상을 해본다면 친박은 갈수록 쪼그라들 것이고 비박이 일단 보수 본령의 뭐 90, 80, 70으로 떨어질 그렇습니다. 것이다. 보수 본령의 중심축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그다음에 대선 주자로서도 우리가 반기문 총장을 데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자신감이 아마 배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건 보수 정당의 분당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조기 대선 상황에서 그렇네요. 기존에 있는 몇 가지의 공식적 구도가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걸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 한 명이 나올 것이고 친박은 어쨌든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나올 것 친다면 이 가운데 있는 당 또 다른 지대에 여러 후보가 나올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새로 생긴 것이어서 그다음에 또 합종 연행의 가능성이 또 생겼고요.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사당 체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소선거 구조에서 다당제로 가버린 겁니다, 사실은. 의원 내각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당제 구도 하에서의 합종연행과 또 대선 구도의 전면적인 변화의 첫 신호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큰 분기점을 가질 거라고 김 생각합니다. 교수님 한꺼번에 진도를 훅 많이 빼셔가지고 천천히 예, 네. 지금 그 백석이 무너지는 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 좀 전에 자막에 나왔는데요. 예. 이게 법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개헌 저지선이거든요. 개헌 저지선. 네, 이게 그 백석만 넘게 있으면은 이제 다른 나머지 의원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저지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백석이 무너지면서 이 남아있는 친박, 새누리당 이외에 다른 그런 그 정파들이 의원들이 다 이제 합의를 한다면 개헌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백석이 되느냐, 백석이 무너진다입니다. 아유, 오늘 많은 일이 있었군요. 예, 오늘 그 오전에 이 사태를 지켜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정말 그 굉장히 본인으로 착잡함을 넘어서 어떤 그 비감을 좀 느꼈다고 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분의 2 100석 미만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탄핵이 주어질 경우에는 또 탄핵이 가능한 숫자가 돼버리잖아요. 예. 탄핵을 막을 만약에 다시 된다고. 그리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또 숫자가 그런 의미지 예.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꿔서 정말 한 10여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손때가 묻은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당에서 완전히 몇 명의 이탈이나 탈당이 아닌 분당 수준에서의 원내교섭단체가 떨어져 나간다는 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창시자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원내 사령탑에 오른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이렇게 또 분당 사태까지 맞았군요.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도 이제 유승민 의원 만나려고 대화를 나누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게 좀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저한테는 대화를 하자. 그래서 어저께 기회를 드리는 거고, 어저께도 제가 측근한테 전화 시도를 했습니다만 통화를 저는 하질 않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당을 깨기 위해서 벌써 사전 포석을 해놓고 괜히 비대위원장 못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주지 측에서는 또 의구심을 또 강하게 어떻게 갖더라고요. 만나서 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당장 만나 이제 전화 너머로 찍고 있을 너희의 표정은 나는 몰라. 지금 여기 와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다녀갔다고 얘기 좀 전해주시고 또 당장 만나. 마지막까지 노력했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박들의 행태, 그들의 진심을 보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우택 대표가 입장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치를 좀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못 간다고 전해라. 네, 7시 반부터 비박계가 회의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네. 없을 줄 알면서 왜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좀 진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심, 진정성 얘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이 났을 때도 1, 2, 3차 담화를 했습니다만 진정성이 없다. 말하자면 그 진정성이라는 건 결국 국민한테 주는 신뢰거든요. 정치는 신뢰인데 그런 신뢰를 줘야 하는데 지금 정우택 원내 총무는 문전박대, 뭐 우리 속된 용어로 쇼랄까? 이게 전문이신지 야 3당도 사실은 좀 냉각기를 갖자. 친박에서 원내대표를 이렇게 선출했는데 그것에 야하 3당이 바로 만나서 뭐 악수하고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진정기 뭐 냉각기를 갖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번연히 못 만날 줄 알면서도 그 3당 대표실을 쭉 한 바퀴 돌면서 다녀갔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도 유승민 의원 사무실에 지금 비박들이 모여서 탈당 그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뻔히 알면서 찾아가갖고 저렇게 다녀갔다고 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최선을 다했다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 쇼온다. 말하자면 진정성이 없다. 뭐 나가는데 나로서는 마지막까지 붙잡을 하겠는데 나갔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그 정치 쇼는 이제는 국민들이 워낙 우리 정치 수준이 높습니다. 저런 것에 이제 국민들이 더군다나 종편을 많이 봐갖고요. 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 평론가 수준이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만남이 불발됐겠죠.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오늘 취재진의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그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저와의 그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저와 일체 대화와 또 소통이 없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전화를 안 받고 소통이 안 되니까요. 하여튼 오늘 제가 거기 가서 회의 중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비서진에게 제가 여기로 왔으니까 오전 중이라도 시간이 되면 내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고. 원내 사령부터 뗀 지 얼마 안 돼 이제 퇴짜의 대명사가 돼버려가지고 문전박대만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박계가 사실상 사상 초유의 보수당 분당 사태 이후에 저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 달라고 떼쓰다가 가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선거까지 하고 패배하니까 탈당한다고 하냐. 뭐 아직들 이름들은 밝히지 않았는데 원색적 비난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 똑같은 장면이 그 기억이 나는데 작년 연말에 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결행할 때 연말에 그 전에 탈당을 위한 당내 쇄신을 놓고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경론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탈당이 임박했을 때 문 전 대표가 노원구에 있는 안 전 대표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못 만나고 문전박대 당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국회의사당 여의도에서 노원구까지 가기라도 했죠. 지금 정우택 의원은 의사당 안에서 맹맹 돈 거 아닙니까? 의사당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땐 철저하게 어차피 비박에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아까 금방 나온 친박계 의원의 지금 익명의 저 의견을 표시한 거 보면 친박계는 나가려면 나가라. 너희들 나가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미 굳힌 상태에서 일정 정도 오늘 오전에 7시 반에 회의 있는 걸 알면서도 저런 쇼를 여의도 의원회관 안에서 했다는 것은 친박으로서는 짐 싸서 나갈 너희들 내가 확실하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대신 나는 끝까지 잡으려고 했다는 나의 쇼는 보여주겠다는 그거 하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그 지난 연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국민의당의 탈당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야당의 분화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새로운 또 35명이 또 탈당에 한다면 이 보수의 분당이기 때문에 예. 이 구도가 정말 향후의 대선에 어떻게 미치게 될지 정말 참혹 궁금해집니다. 네, 민 원장님 비박계가 이제 분당을 결정했으니 친박계도 나름대로 계산을 짜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이제 우선은 이제 그 뭐 300만 당원들이 계속 버티면은 나가봤자 차차 속에 태풍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 친박의 주장을 이제 억지로 좀 비치는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친박이 유승민 의원의 마지막 조언대로 정말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접근해야 된다. 근데 친박 중진들이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최순실이 잘못했는데 최 씨를 처벌하면 되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논리가 그래.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비서관이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물러나야 되느냐. 그리고는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보좌관 비서관은 최순실이라고 이렇게 빗대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겁니까? 보좌관은 최순실 씨가 보좌관이긴 했나 봐요. 친박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이런 비유 아닌 비유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물리적으로 숫자로 페이퍼로 300만 당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로 소중하고 힘 있는 당원은요.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가는 그런 당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저희는 이제 뭐 글쎄 말로 좀 분석을 하지만 숫자로 나온 것도 있어요. 비박 친박 가면은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 것인가 했는데 손 변호사님 보니까 저거 뭐 짜고 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똑같네요. 놀랍게 똑같네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여권 지지자 중에서 여권 지지자만 가지고 한 여론조사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현재 그 새누리당을 지지했고 현재 잠깐 떠나 있더라도 지지해왔던 그런 그 여권 지지자들의 성향이 예. 이제 보수적이라고 본다면 갑자기 뭔가 확 바꾸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박 신당이 이제 그 새롭게 세를 더 얻고 지지를 더 얻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그 남아있는 이제 그 친박 새누리당이라고 좀 칭할게요. 친박 새누리당이 어떻게 새롭게 면모를 일신하겠느냐. 또 누구를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는데요. 새롭게 영입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인사를 어느 시점에 영입하느냐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비박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뭐 지금 현재 비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지한다,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왜 배신했냐라는 그런 단점도 있겠고 비판도 있겠고 하지만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겠다 하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정책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비박의 어떤 세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35개 확신이라고 해서 오늘 35명이 목소리를 모두 모았잖아요. 내 지역구에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나간다거나 인터넷으로 너무 어렵게 찾아보시지 마시고 제가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35명 지역별 분류를 했는데 서울 9명, 뭐 경기 인천 8명 수도권이 좀 많습니다. 제가 직함생각하고 빨리 읽어볼까요? 김성태, 박인숙, 이종구, 오신환, 나경원, 정양석, 이은재, 박성중, 이혜훈, 김영우, 김학용, 유이동, 이학재, 정병우, 심재철, 홍인표, 박순자, 충남의 홍문표, 전북의 정운천, 그리고 경남 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김재경, 이군현, 윤한용, 여상규, 그리고 부산의 이진복, 김무성, 장재원, 하태경, 김세연, 울산의 강길부, 유승민, 주호영, 경북의 강석호, 강원 황영철, 권선동인데 방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면 강석호 의원은 아직 본인 스스로는 탈당 완벽히 결심 안 했다 그래서 34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비례 1명 김연아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요. 고 박사님. 예. 이 보수층 기반으로 한 영남권 탈당도 생각보다 있어서 이 친박계에서는 이것도 좀 뼈아프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TK가 3명으로 역시 제일 적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기반이 친박 쪽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PK가 한 10명 예. 경남 부산에서
그리고 역시 수도권이 서울, 경기에서 17명 제일 많죠. 아무래도 수도권은 뭐 이런 운신의 폭이 좀 자유스러운 측면이 있고 또 민심이 워낙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국당으로서의 모양새는 충분히 갖췄다. 다 모든 지역에 대부분의 지역에 다 국회의원이 있는 데다가 사실은 신당으로서의 명색을 갖추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미 낡은 보수와 신보수로서의 그런 프레임을 짠다면 명분은 충분히 있는 거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원내 교섭단체인지 교섭단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대권 후보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 곧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권 후보 반열에 들어서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권 후보도 있고 그래서 3박자는 충분히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 수도권에서 나경원 의원도 있고 충청권에서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이 대거 합류만 해준다 한다면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이쪽 충남 이제 홍문표 의원밖에 없는데 이 충청권에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만 합류만 해주면 결국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반기문 총장의 거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또 반기문 총장의 거취가 아니라 정진석 원내대표가 예를 들면 비박에 이런 탈당 대회에 합류한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그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뭐 짐작을 해도 크게 틀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바로 신당에 들어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기 정치세를 키워가지고 신당 말하자면 비박 중심의 신당이라든가 친박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뭐 좀 더 모양새를 크게 키워가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신당이 충분히 전국 정당 또 앞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게요.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는데 저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비례대표니까 네.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하는 건데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황영철 의원이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탈당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출당을 시켜달라. 그러면 이제 배지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탈당계를 제출하면 다른 사람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친박계에서 출당을 아마 안 시킬 거예요. 그렇겠죠. 과거에도 야당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탈당을 하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쪽 신당에 가서 회의를 하고 소속은 그 구당이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국민적 비판을 받았죠. 양쪽 다. 그러니까 친박이 안 해줄 거 아닙니까 확실히? 이거 안 해줄 게 분명하죠. 그 세계라는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려면은 탈당하고 가서 떳떳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승계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정당이라는 게요. 제주도가 빠졌는데 원희룡 지사도 탈당에 합류해서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기 주자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친박 새누리당으로 남아있는 정당에 저는 쪼그라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야 뭐 본류를 자기가 자처하고 있고 자산을 갖고 있고 당원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건 뭐냐면 정당성에서 일단 친박 새누리는 새가 급속하게 위축될 것이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MB가 후보 나올 때 이해창 총재가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자유선진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충남 일부하고 원조 보수를 자처하면서 만들었던 정당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보수는 MB가 보수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만든 정당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보수는 완전히 꼴통 보수로만 채워져가지고 사람들 기억에 잊혀진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친박 새누리당이 최악의 경우 이해창 총재가 만들었던 원조 보수를 자처하며 만들었던 자유선진당 격으로 거의 국민들 기억에 잊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선 주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그나마 올망졸망합니다만 대선 주자급에 있는 사람은 다 나온 거잖아요. 이미 원희룡은 남경필 나와 있고 지금 오늘 나오기로 한 사람 중에 좀 나경원 나와 있죠. 너무 올망졸망한 건 아니죠. 그렇죠. 합치면 또 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일단 대권 주자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세훈이나 김문수처럼 원외긴 합니다만 그분들의 이제 결심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도 비박과 행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 그래도 거론됐던 모든 대선 후보급 주자들은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반기문 총장이 붙는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친박 새누리당은 껍데기만 남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친박 비박 얘기를 해봤는데 사상 초유의 보수당의 분당을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지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존 정당에서 화합을 못해서 분화돼 나온 그러한 정파나
개별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새로운 정책 노선에 기반한 정당의 창출이겠습니까? 대선 주자에 따른 정당의 분화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제3지대 연합론이 굉장히 불붙고 예, 있는데 왜 우상호 원내대표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일단 폄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부동의 지금 지지율 1위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비박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당이 출범을 하게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연대한다든가 그럴 경우 지금 4당 체제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친박 새누리당과 친문 민주당 예. 그리고 이 중간지대가 커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중간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빅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지금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여러 가지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누그러뜨려서 물타기를 지금 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벌써 이런 그 비박의 움직임 또 제3지대 그 중간지대의 어떤 그 합종 연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야당에서요. 예. 이정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셈법이 복잡하거나 혹은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우선은 우리가 양극단의 친박 패권 세력과 친노 친문 패권 세력을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은 친박 패권 세력은 한 60명. 그 다음에 친노 친문 패권 세력은 한 70명. 합쳐서 130명인데 나머지 170명이 중도 보수 개혁 이런 성향 의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헌이냐 비개헌이냐 그 호언이냐라고 나눠버리면은 친노 친문 그룹의 호언파 70명하고 나머지 230명이 사실은 친박 포함해서 개헌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세력적으로도 명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그 실정에 대해서 국민의 촛불 민심에 대해서 명분을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이 확 갖고는 있지만은 그 친노 그룹으로서 그 낙인 찍혀진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대권 행보에 있어서 타고 넘어야 될 어떤 세력적 분포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다른 그 측면에서 비노 인사인 이재명 시장이 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에 이제 분당 선언으로 해서 이제 대선 사국지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정현 전 대표의 말이 오늘도 다시 또 회자가 되는 저 송아지 저 잉태론 있잖아요. 저게 저 이제 송아지가 이제 가출했다 다시 들어오는 게 근데 김 교수님 이게 반기문 총장이 또 오늘 공교롭게도 내 한번 불사르겠다라 해서 거의 뭐 대선 출사표를 던졌으면 저 얘기와 그러니까 직전에 또 다시 지금 친박 93명밖에 없는 친박과 합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이정현 대표의 저 발언은 지금 비박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일사불란하게 나갈 거라고 확정하기 전에 나온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정도 이정현 대표의 주관적 희망이 강력하게 개입된 발언이죠. 당연히 친박 자기들은 하나도 놓칠 게 없고 놓을 게 없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이 요구했던 이른바 전권을 쥔 비대위원장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갈 경우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저 이야기는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 너희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랑 합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여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자기는 절대 잘못하신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는 좀 정말 그야말로 유시풀 싱킹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자유선진당처럼 국민들에게 잊혀져 갈 저는 친박 새누리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제1 대선 후보의 셈법이 복잡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친박 새누리당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만약에 중간지대에 굉장히 많은 유망한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지금 각자의 도생을 하면서 셈법은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의 우산 안에 그 하나의 우산이 개헌이 될지 아니면 하나의 우산이
반친노, 반친박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협치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게 돼버리면 사실 이 구도로 가면 가장 안정적으로 1등 할 것 같던 사람이 2등, 3등이 합쳐질 경우에는 뒤집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대선 구도에서는 지금 문재인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게 굉장히 좀 복잡한 셈법이 될 것이고 친박 새누리당은 제가 볼 때 자기의 주관적 기대와는 상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제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날, 또 오늘 오전 비박이 출당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진행될지 뉴스톱도 한번 똑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